네, 여러분 오늘 27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자, 424번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자, 425번. 자, 국자법상 국수본부장. 자, 1번에 국수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게 뭐예요? 국수본부장은 임기 끝난 다음에 경찰청장 승진하려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명예롭게 본분에 맞게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수본부장 하던 도중에 경찰청장은 될 수 있어요. 국수본부장 하던 도중에 경찰청장으로 임명받을 수는 있어요. 치안 점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그냥 당연 퇴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경찰청장은 못하는 거죠. 임기가 끝나면 바로 그냥 당연 퇴직하도록. 그래서 승진을 목표로 막 정치권 기웃기웃하고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이번에 국수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탄핵소추 대상이 엄청 높은 사람들만 탄핵소추 대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경찰청장도 탄핵소추 대상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엄청 중요한 직위로 해놨는데 국수본부장도 경찰청장의 버금가게 중요하고 명예로운 그런 직위로 해놨습니다. 다만 경찰청장보다는 한 계급 낮게 해놨는데 그러나 명예만큼은 경찰청장하고 버금가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경찰청장이 있고 그다음 이제 국수본부장이 있는데 자,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것이 청장도 되고 국수본부장도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은 이것도 높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이것도 엄청 높은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청장 인사청문 하는 것은 많이 보였습니다만 국수본부장 인사청문 하는 거는 못 보셨죠.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경찰청장은 인사청문을 하는데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은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회에 해임 건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하는 것도 엄청 높은 사람들이죠. 누구야? 국무위원입니다. 이게 국회의 해임 건의권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거든요. 근데 이 국무위원이 누구야? 장관급 이상을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장관만은 아니고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도 포함해서 이 장관 또는 장관의 버금 가는 사람들 별도로 막 헌법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 국무위원 이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은 차관급이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해임 건의권 대상은 이 두 사람이 다 안 돼요. 그래서 탄핵 소추는 두 개가 다 되고 인사청문은 경찰청장만 대상이고 그다음에 국회 해임 건의권은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자, 4번에 유의 3회 외부 임용의 경우 아래 1호부터 4호까지의 경력기간의 합산 이게 뭔 말이야? 1호부터 4호까지가 각각 1호 뭐 수사 경력 10년 이상 뭐 쭈쭈쭈 해서 뭐 10년 이상 저 하여튼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것이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근데 그 어느 하나도 10년 이상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국수본부장 될 수 없느냐? 아닙니다. 거기 경력기간의 합산이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인 사람도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자, 426번 넘어가고 427번에 국수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아래 임용의 결격 사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임용의 결격 사유를 얘기하면서 국경위원 그 다음에 자경위원 그 다음에 국수본장 여기에 대해서 임용의 자격사유 그죠? 자격사유 이것이 있어야만 될 수 있는 거 자격사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결격사유를 얘기할 때 국경위원이 당원, 당적 그 다음에 선거 공직
그 다음에 경, 검, 국, 군. 그래서 경찰, 검찰, 경찰, 검사, 국정원 직원, 군인. 이게 다 이탈한 지 또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못 돼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경위원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한다. 공무원인 사람은 자경위원 될 수 없고, 공무원 퇴직한 사람은 퇴직하고 3년 이내는 또 자경위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에 국공립대학 교수는 안 들어가요. 국공립대학 교수는 국공립대학 교수 하면서도 자경위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할 수 없는 공무원에서 제외시켜 놓는 것이죠. 자, 공무원도 똑같이 3년입니다. 3년. 근데 이 국수본부장이 당원, 당적, 선거 공직, 이것은 여기도 국수본부장도 3년이거든요. 근데 국수본부장이 좀 특이한 것이 공무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가 국가기관 근무하는 거, 이 사람들은 될 수 없어요. 언제까지? 퇴직하고 1년 이내에는. 그래서 퇴직하고 1년이 지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국수본부장 내부에서 임용될 때는 그냥 임용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다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하려다가 이상한 놈들 막 지명하는 바람에 중도에 막 탈락하고 내부 임용 돼버렸지 않습니까? 내부 임용 될 때는 그냥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경찰 출신이 외부 임용 되려면 퇴직한 지 1년 지난 사람만 여기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결격 사유가 하나씩 더 있어. 그 하나씩 더 있는 것이, 국경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시도자경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국수본부장은 무슨 법상일까요? 경찰공무원법상. 왜냐?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숙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그것이 나왔어요. 저 427번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할 때 임용의 결격 사유 얘기하면서 1번에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 사유인 것이죠. 여기에 국가공무법상, 지방공무원법상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수본부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입니다. 내부 임용하건 외부 임용하건 치안 정감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고요. 2번부터는 저 그냥 있는 겁니다. 당원, 당적, 선거공직 뭐 이탈한 날로부터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3번에 중간에 공무원, 저 뒤에 판검, 퇴직한 날로부터 이게 3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국경위원, 시도자경위원의 결격 사유는 다 3년이에요. 근데 국수본부장의 결격 사유는 3년, 또 1년도 있습니다. 1년. 공무원 판검. 그다음에 변호사가 국가기관 근무하는 변호사, 그 사람들은 그 직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3년이 아니라 1년. 그래서 거기 3년이 아니라 1년이고요. 자, 4번에 6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역시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국수본부장 결격 사유가 당원, 당적, 선거공직은 똑같이 3년. 근데 공무원 판검, 변호사, 국가기관 근무하는 자, 이 사람들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야만 국수본부장 외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428번. 자, 국수본부장 및 시도자경위, 자, 가해 중간에 법률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아래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수본부장 자격이 있습니다. 자, 국수본부장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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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이기 때문에 이 10년 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맨 밑에 발을 보시면 중간에 이제 저 시도작용이 얘기해요. 시도작용이. 자,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조금 더 확장됐죠. 국수본부장보다는 시도작용의 유형은 좀 더 이 학문 분야가 좀 더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행정학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죠.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국수본부장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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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저 시도작용의 유언 자격 사유는 5년, 5년, 5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 바 비교해 주시고요. 자, 라를 보시면 라. 시도작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 상임 맞죠? 국경위는 위원장이 그냥 호선하는 것이고 위원 중에 한 명이 상임위원인데 시도작용위는 위원장 상임 맞아요. 위원장은 상임 맞는데 다만 나머지 위원은 다 비상임이야? 그렇지 않죠? 나머지 위원 중에 한 명이 상임이죠. 그래서 상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원장과 한 명의 위원은 상임이고 나머지 5명이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의 시도작용위원은 누가 임명해요?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지 맘대로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일정한 추천권자 또 일정한 지명권자. 뭐 지명권자는 딱 시도지사 하나지만 어쨌든 일정한 추천 지명권자가 추천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 지명하는 사람이 추의 국교도죠. 추의 국교도. 시도작용위원 추천위원회 2명, 시도의회에서 2명, 나머지 국교도가 1명씩. 그래서 추의 국교도, 추의가 2명씩, 국교도가 1명씩 해서 합하면 이제 셋 해서 이제 7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추의 국교도, 추의가 2명씩, 국교도가 1명씩 해서 총 7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자, 오른쪽 429번 넘어가고 430번에 자, 국경위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경위입니다. 지금 국경위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고 자, 2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 1명만 상임이고 자, 3번에 위원은 경찰청장 제청해요? 아니죠. 이 국경위가 하는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청하고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경위가 하는 일이 경찰청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국경위위원회 임명이나 면직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아니 경찰청장이 국경위원 임명이나 면직에 관여하면 국경위 위원들이 경찰청장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경위가 경찰청장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위원 임명 면직에서는 경찰청장은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개입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4번에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고요. 이 경찰학 안에서 3년 연임할 수 없는 것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3년 연임할 수 없다. 3년은 좀 몇 개 더 있지만 이거 그냥 3년 연임할 수 없다. 하여튼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없다가 딱 3개예요. 연임할 수 없다가 국경위원, 자경위원, 경찰인권위 위원장. 경찰인권위원은 2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만. 그래서 국경위원, 자경위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만 연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경위원 3년 연임할 수 없고요. 자, 이 경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자경위원까지 다 똑같아요. 국경위원, 자경위원이 다 3년 연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작용에서는 또 조금 더 나가는 규정이 있죠. 전임자 그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작용위원회에게만, 작용위원회한테만 있고 국경위원회는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왼쪽에 국경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데 봐서 저 시도 작용이랑 좀 비교될 만한 것만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칸에 위원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국경위원장은 좀 허수아비 같아요. 허수아비. 호선하니까 뭐 별 비중이 없습니다. 국경에서는 누가 사실상 대빵이에요. 상임위원이 사실상 대빵이에요. 자,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어떻게 되죠?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래서 국경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만 호선하고, 그래서 위원장 호선하는 상이 호손 중국인 추잖아요. 호손 중국인 추. 거기에 자는 없어요. 자는. 그래서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나 국경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호선 서로 그냥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임기를 보시면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게 시도작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가 국경위원, 작용위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까지 연임할 수 없다. 자, 아래 회의를 보시면 회의, 정기회의, 국경위 매월 2회 소집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매월 2회 소집이에요. 여기 소집자가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우리가 국경위를 생각할 때 위원장은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허수아비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정기회의 소집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 그리고 매월 2회예요. 시도작용위원회는 어떻게 되죠? 시도작용위원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법률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근데 대통령령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죠. 법률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월 1회 이상. 작용위. 국경위는 월 2회, 매월 2회. 시도작용위는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면 월 1회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임시회는 국경위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위원 3인 이상, 장관, 청장이죠. 국경위는 임시회의가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3인 이상, 장관, 청장이에요. 자, 시도작용위는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 2명 이상. 줄어들어요. 아까 저 국경위는 위원 3명 이상인데 시도작용은 위원 2명 이상. 그 다음에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청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청장인데 시도청장은 아닙니다. 예. 시도청장은 아니에요. 왜 그래? 국경위하고 경찰청장 관계하고 시도작용이랑 시도청장 관계가 다르죠. 국경위하고 경찰청장 관계는 대등한 서로 견제 관계입니다. 국경위가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도작용위하고 시도청장 관계는 완전히 우유의 관계예요. 시도작용위가 시도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청장이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 안건만 부여할 수가 있어요. 회의 안건만 부여할 수 있지 임시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도작용위에서는 임시회의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집할 수 있는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위원 2명 이상 시도지사 끝이에요. 끝. 시도청장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자, 제2요구를 보시면 행안부 장관은 심의 의결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이 제2요구의 사유가 여러분
힘내시고. 자, 제 요구의 사유가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꼭 위법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위법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즉, 이 제2 요구할 수 있는 그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0일 이내 제2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작용위는 어떻게 되죠? 작용위에서 국경위에서 장관이, 작용위에서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제2 요구권자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제2 요구권자예요. 대신 시도지사가 며칠 내 제2 요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이 국경위에서는 장관이 10일 이내 제2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도작용위에서는 시도지사가 제2를 요구할 수 있는데 며칠 내가 없어요. 다만 제2 요구하면 시도작용위는 7일 내 재의결해야 된다는 또 똑같아요. 그것은 이제 재의결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재의결했을 때부터 다시 7일은 또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의결은 재의결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 재의결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시도작용위에서 기한이 없는 게 왜 기한이 없어요? 이 시도작용위는 시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 하에서는 장관이나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국경위에서처럼 10일 이내 제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작용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도작용위에서는 재의결 요구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경위에서만 10일 이내로 뒀고요. 자, 아래 심의 의결 사항 보시면 이 심의 의결 사항, 국경위 심의 의결 사항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국경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1호, 2호, 3호, 4호가 다 국가경찰 사무, 국가경찰 사무, 국가경찰 사무, 국가경찰 사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작용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사무 관련된 것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경찰 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로 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4호를 보시면 4호에 국가경찰 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자, 다른 국가기관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 업무협조 요청을 한 것이 국가경찰 사무 외의 것이야. 이때 심의 의결이에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이 업무협조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 외에 다른 것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업무협조 요청했을 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가시는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경찰 업무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도와주면 되지. 아니 법령에 도와주게끔 우리의 임무로 돼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임무가 아니면 이것은 못한다고 통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 외의 것을 뭐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이상한 걸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경찰청이나 경찰청장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이상한 짓 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타 국가기관에서 경찰청한테 국가경찰사무 외에 이상한 걸 요청했을 때, 이때 반드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와주든 말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경찰사무 외예요. 외에 그냥 국가경찰 사무를 도와달라고 했으면 우리 매뉴얼대로 그냥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으면 못 도와준다고 통보해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찰 사무 외에, 이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 그런 의심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꼭 거쳐서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맨 밑에 9호를 보시면 9호, 그 밖에 행안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회의에 붙인 사항. 그래서 회의 안건 올리는 것에 경찰청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어디에만 나와?
임시회의 소집 요구 플러스 회의 안건, 이 회의 안건 부의하는 것. 시도작용위에서는 시도장에서 시도청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이 없죠. 대신 시도작용위 심의 의결 사항 거기에는 회의 안건 부의는 시도지사나 시도청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 작용위에서 시도청장은 회의 안건 정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의 경찰청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회의 안건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431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2번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3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여기 지방행정이 뭐예요? 시도 여기 치안행정 시도경찰청 여기에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작용입니다. 시도작용이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시도경찰청하고 뭔가 뭐 업무 조정할 일이 있어. 그때 시도작용이 심의 의결 사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경위가 아니고요. 자 432번 국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답번에 국경위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국경위 사무는 그냥 국경위에서 수무해요. 이게 희한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가 소속이 어디예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아니, 소속은 행정안전부로 해놓고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 과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개급이었는데 이제 과급으로 해가지고 기획조정관실에 국가경찰위원회 과를 만들어놔서 그 과에서 사무를 봅니다.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원래 경찰청 청사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경찰청 바로 근처에 건물 한 2개 층인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외부 빌딩으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경찰위원회 과도 이제 함께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소속은 행정안전부인데 사무는 경찰에서 수행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433번 넘어가고 434번 중간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자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 임명을 동의하나요? 장관 제청에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여기 동의가 아니라 제청입니다.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만 뭐 확실히 틀린 거죠. 동의가 아니라 장관이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자 2번은 맞는 지문인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 장관, 청장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경검국군이죠. 그래서 법관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입니다. 그래서 경검국군 투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요. 결격 사유. 자 4번에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꼭 그럴싸해요. 꼭 그럴싸한데 이게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맨 뒤쪽에 맨 끝쪽에 이게 있는데 이거 위원장이 주어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위원장이 허수아비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회의 소집, 정기회의 소집. 그다음에 여기 규정에 다 담지 못한 거.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허수아비 같은 존재지만 등장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35번 국가경찰위원회. 자, 1번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임위원 아니 실제 대빵인 상임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이 1순위고 상임위원까지 문제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합니다. 자경위도 똑같아요. 자경위에도 위원 중에 한 명 상임위원이 한 명 또 있기 때문에 자경위는 위원장도 상임이고
또 위원 중에도 또 한 명 상임위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국경위나 자경위나 모두 상임위원이 1순위, 상임위원까지 사고가 났으면 그때는 이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신합니다. 자, 436번 넘어가고요. 437, 8, 9 다 넘어갈게요. 7, 8, 9 다 넘어갈게요. 이게 지문 하나하나가 막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하여튼 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440번 국가경찰위원회 1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위원과 위원장은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꼭 맞는데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저 위원장은 호선하잖아요. 호선. 그래서 위원장은 따로 좀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 호선하는 사람. 호선이 뭐죠? 눈 떠. 위원장 호선이 뭐죠? 서로 결정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하죠. 근데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지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하게끔 만든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 호손 중국인 추죠. 호손 중국인 추. 자, 이때 호손에서 호선을 떠올리시고 대신 이거부터 따져야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그다음에 시도작용위 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가 딱 그거 시도작용위 위원 추천위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호손 중국인 추. 그래서 여기 1번에 위원과 위원장 장관 제청 아닙니다. 위원만 장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441번 넘어가고 442번. 자, 국자법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자, 1번에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시도작용위는 어떻게 되죠? 시도작용위는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에서는 이 국자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집합니다. 근데 대통령에서는 월 1회 이상입니다. 월 1회 이상. 국경위보다는 좀 이 안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게 해놨죠. 그래서 국경위는 매월 2회, 시도작용위는 법률에는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된다. 대통령에서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 임시회의 소집할 수 있고요. 또 위원 3인 이상 장관 청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도작용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2명 이상, 그다음에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안 들어가요. 시도청장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도청장은 시도작용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도청장이 시도작용위의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권한을 좀 더 빼놨어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가 아닙니다. 경찰청장은 국경위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인데 시도청장은 시도작용위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가 아닙니다. 자, 3번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요. 자, 4번에 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아니라 장관이죠. 그래서 이 제의 요구권자는 처감독자로서 소속되어 있는 장관을 얘기합니다. 경찰청장은 국경위가 견제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 어떤 권한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국경위 관련해서 경찰청장은 그냥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 플러스 회의가 있을 때 회의 안건 정도 부의하는 것, 이 정도만 경찰청장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제의 요구의 사유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오케이? 굉장히 이게 광범위하게 해놓은 거예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그래서 이것이 시도작용이 제의 요구랑 똑같아요. 시도작용이 제의 요구는 누가 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할 수 있죠.
국경에서는 장관, 시도작용에서는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제의 요구의 사유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입니다. 자, 대신 시도작용위에서는 특별히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지 않아.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 그 일정한 사유가 이제 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청장,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청장은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청장과 장관의 시도지사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사유는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확 더 좁아집니다. 더 이제 완전히 구체화되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법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장관,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따 또 나옵니다. 자, 443번 넘어가고 444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기억에 국경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국경위 7명, 시도작용이 7명 다 똑같습니다. 7명. 자, 니은에 국경위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 디귿 국경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요. 리을에 경찰청장은 2년 중임할 수 없죠. 연임은 뭐고 중임은 뭐예요? 연임은 연달아서 하는 것이고 중임은 복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임은 바로 연달아서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한 다음에 한두 번 쉬었다가 또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연달아서 할 수만 없고 중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상 그렇게 봅니다. 연임할 수 없다고 보면 연달아서만 할 수 없고 한 번 쉬었다가, 저 푸틴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 러시아 뭐 대통령인가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나? 뭐 2번인가? 하여튼 그래서 푸틴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또 나와서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임할 수 없다고 하면 연달아서만 할 수 없고, 연달아서 할 수는 없고, 대신 건너뛰어서 할 수는 있는 것이 연임할 수 없답니다. 중임할 수 없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이 중임할 수 없답니다. 근데 우리 경찰 안에서 제일 높은 거 경찰청장만 임기를 줄여 확 좋은 거일수록 짧아. 그래서 경찰청장 2년 중임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하게. 국경위 위원은 3년 연임할 수 없다. 한 번 하고 나서 연달아서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준 적은 없죠. 그렇게 해준 적은 없지만 법상으로는 연달아서만 할 수 없고 건너뛰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국경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국경위원 3년 연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 2년 중임할 수 없다. 자, 445번 국가경찰위원회. 자, 가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 의결 기구이다. 경찰청이 아니라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경찰 통제 파트로 가보면 경찰 통제를 따질 때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때 국경위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야, 외부 통제야? 외부 통제입니다. 왜 그래? 국경위가 소속이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 외부 통제 따지는 기준은 뭐야? 경찰 안이냐, 경찰 바깥이냐, 그렇습니다. 경찰 안은 딱 경찰청까지가 경찰 안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냥 변두리에서 뭐 임용권, 제청 뭐 이 정도만 할 뿐이지 본연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건 딱 경찰청까지기 때문에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이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고 행안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고요. 자, 라를 보시면 라 경검국군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가 당원, 당적, 선거 공직, 그 다음에 경검국군 다
이탈하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국경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에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 이게 그냥 깜빡 넘어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타 국가기관이 어디야? 행정안전부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인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선거 관련해서 이상한 거 요청해. 그러면 국경위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뭐야?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청장을 어떤 면에서 견제? 우리나라 역사상 경찰청장이 정치에 중립적이지 못하고 막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타 국가기관에서 뭘 협조 요청을 해. 그때 국가경찰사무 외에 협조 요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사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찰사무 외입니다. 국가경찰사무 외. 그래서 마가 틀렸고요. 자, 446번. 자, 국가경찰위원회. 자, 이번에 법검변 아니죠. 경검국군이죠. 경검국군. 자, 경검국군 3년이 경과하지 퇴직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고요. 자, 3번에 위원회 회의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까? 아니죠. 그냥 제과 출가입니다. 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뭐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통상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제과 출가이기 때문에 제과 출가로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볼 필요도 없어. 그것은 그냥 지워버려도 돼. 그냥. 왜냐? 제가 출가 아닌 것만 우리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출가 아닌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소정 3회 출가.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텐데 지겹도록 이거 반복해야 돼. 그래서 소정 3회 출가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과 승인보 추출. 제과 출가가 아니라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해 버리는 것이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이게 검거보상금을 말합니다. 보상금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시도자경위 위원 추천위원회밖에 없어요. 자, 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저 외사파트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것들만 제과 출가가 아니라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고 5 출가. 아주 희한한 게 저 공개수배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이 두 가지는 5명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버립니다. 여러분 보는 김에 이거 말고 또 있어. 또 있는 게 뭐냐면 또 있는 것이 소정3회 출가에서 출발합니다. 뭐냐면 시도 자경위 재의결 정족수가 이거 뒤집은 거야. 그래서 과반수가 먼저 오고 3분의 2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러니까 소정3회 출가 3분의 2 과반수가 돌린 것이죠. 반대로. 그래서 과반수가 먼저 오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중에 옵니다. 이거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소청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중징계 취소 또는 변경,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징계의 무효등 확인, 이것은 더 강화시켜놨어요. 의결 절수를.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원래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더 강화시켰어. 아니 더 강화시키려니까 뭐가 있어. 과반수를 3분의 2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다만 이때에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요. 그 말이 뭐냐면 일단 출석 3분의 이상은 이미 출석해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간다는 것은 다시 소정삼위 출가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심사위원회 의결 정수가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소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징계 취소 변경하고 무효 등 확인은 더 강화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 뭐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과반수를 3분의 1로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 1 찬성으로 갑니다. 대신 이때도 구체적으로 정할 때는 즉 여기 뭐 다른 것은 상관이 없고 이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변경하는 것이 일단 변경을 하려면 3분의 2, 3분의 2 한 다음에 그래 변경하는데 구체적으로 뭘로 변경할 거 뭐 정직 3월로 변경할 것인지 견책으로 변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때는 다시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시 소정 3회 출가로 다시 가는 것이죠. 출석 과반수에 의하기 때문에 그 출석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은 소정 3회 출가로 다시 가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 하여튼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저렇게 되고요. 저 446번 4번을 보시면요. 446번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2 요구는 10일 이내 해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 재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 요구는 10일 이내 제2 요구를 받았으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7일 이내에 재해결해야 됩니다. 자, 447번 넘어가고 448번 9번도 넘어갈게요. 자, 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여튼 저기 흩어져서 다 좀 있는 것들이어 가지고 자, 450번 자, 국가경찰위원회 자, 1번에 둘째 줄 행정안전부에 두고요. 위원회 사무도 행정안전부 수행해? 그렇지 않죠? 소속은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사무는 희한하게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 과가 있어요. 자, 3번에 위원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죠.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임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인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 이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나와요. 우리 뇌리가 이 반대로 작동하거든. 뇌리가 반대로 작동할 것 같은 것들은 시험에 엄청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이 아니라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인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그런 거 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꼭 거쳐서 반드시 거쳐서 하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국가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OX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에 아니죠. 국가경찰위원회 우리 경찰 소속은 아니야. 소속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찰 관련된 중요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법인 국자법, 경찰법, 국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소청심사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소청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두고 있습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국자법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니은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지금 뭐요?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자, 이 나머지 쭉 내용이 소청심사위원회고 그다음에 이 소청심사 하여튼 그렇고 위원장 정무직 이것도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많죠. 5명 이상 7명 이내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상임위원이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진짜 대빵인 것이죠. 제대로 된 것이죠.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은 호선하고 비상임이야.
위원 중에 한 명이 상임입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상임이고 그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빵 정무직 정무직 차관급이 우리 경찰청장이랑 이제 똑같은데 그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우리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고요. 자, 디귿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소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분보장 규정이라고 하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국가경찰위원회하고는 달라요. 서술이. 국가경찰위원회 신분보장 규정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합니다. 즉 이렇게 딱 그냥 금고 이상 딱 찍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고 그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떤 게 더 신분보장이 더 돼 있어? 소청심사위원회가 더 돼 있죠. 금고 이상 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 이 신분보장 규정 금고 이상 이게 뭐랑 똑같냐면 헌법상 판사 신분보장 규정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이죠. 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특별한 행정심판위원회죠. 특별한 행정심판이 소청심사입니다. 그런데 비록 행정기관이지만 재판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이 소청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헌법상 판사 신분보장 규정이랑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는 조금 약하게 그냥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적시를 해놨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 심신소양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452번에 자 시도작용이 이제 시도작용으로 넘어갑니다. 시도작용이 하여튼 국경위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작용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봐야 이게 출제장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몇 개 내버리겠어. 이게 진짜 경찰학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적게 나오더라고. 다 그냥 통틀어서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와 진짜 아쉽습니다. 진짜 여기 뭐 이게 진짜 경찰학인데 그러나 저는 진짜 언젠가는 여기서 쏟아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경찰학이죠. 그렇죠. 하여튼 자 시도작용이 또 엄청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경위,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시도작용위까지 이 네 가지 같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자 1번 두 개의 시도작용위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작용위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대통령령. 이 시도작용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그 대통령령이 오른쪽 해설에 다섯째 줄을 보시면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작용이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이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 이거 따지는 것은 사실 못 따져.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유해성 전차장비 규정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고 그런 거 말고 아무리 기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령 부령 막 쓸데없는 거 막 구분해서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걸러버리세요. 왜냐하면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이라는 것이 지문 3개의 OX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100% 그 지문의 내용을 몰라도 OX는 100% 알 수 있잖아요. XXX면 나머지 하나가 몰라도 O겠지. XX 오면 나머지 하나가 X겠지. 그래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이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라는 출제하는 것은 진짜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이거. 다만
여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자치경찰사무 그다음에 자경위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경위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대통령령 불령 이렇게 막 나누는 것은 저 복지 불령 경찰 복지에 관한 사항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불령으로 위임했고 지파 설치 기준 국자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행한 불령으로 위임해놓은 거 복지 불령 이 정도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통령령 규정들 유해성 경찰행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이게 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구나 뭐 이 정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막 터무니없는 곳에서 대통령령 불령을 구분해서 시험 지문을 낸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2번에 시도 작용이 비상임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일단 비상임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고 그냥 위원 전체를 놓고 얘기합니다. 위원 전체를 놓고. 왜냐면 국경이나 자경이나 상임위원이 한두 명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구분해서 특정 성별 따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시도 작용이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가 아니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작용이 출범할 때 언론에 엄청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시도 작용이 출범하면서부터 그냥 법률을 어긴다고. 왜냐하면 여성 위원들이 끼케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했다. 이렇게 막 언론에 엄청 나왔어요. 근데 각 시도 작용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노력을 누가 안 했어? 노력 엄청 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한 명밖에 안 한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노력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법을 어긴 건 아니죠. 노력은 했으니까 노력을 한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국경이 시도 작용이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만 하면 됩니다. 이 또 비슷한 규정이 경찰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진짜 제대로 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죠. 인권이니까 인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국경위 자경위에서는 그냥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시도자경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 국경위, 자경위,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 다 연임할 수 없답니다. 국경위원, 자경위원,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할 수 없답니다. 자, 4번에 시도자경위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자경위 회의를 그냥 월 1회 이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률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다니까 법률에서는. 대신 이제 대통령령으로 가면 월 1회 이상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맞아요. 맞고 다만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에 시도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자, 453번 시도작용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기억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이게 국경위 위원장하고 다르죠. 국경위 위원장은 호선이지 않습니까? 호선 중국인 추에서 국이 국경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국경위원장은 호선. 근데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 자,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시도작용위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장이건 상임위원이건 다 시도지사가 임명하죠. 근데 시도작용위 위원장은 시도작용위원장은 그냥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이제 시도작용이라는 것을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요. 자, 니은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 시도지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시도청장이 들어가지 않고요. 자, 리을에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그냥 딱 이렇게 가행 규정으로 두지 않고 이게 시민단체 규정인데 노력 규정으로 들어왔죠. 노력 규정. 그래서 시민단체 몫으로 이제 한 명 해놓은 건데 그것이 가행 규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노력 규정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노력 규정인데 완벽한 가행 규정으로 적시해서 이제 틀렸고요. 자, 미음에 위원회 의견 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을 거쳐서가 아니라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경위와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절차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건 이제 아주 꼬아내기 딱 좋고 그다음에 꼬아대면 굉장히 헷갈리는 사항이에요. 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 의견을 얻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그러니까 둘 다 하여튼 거치긴 거치는데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국경위를 거쳐서 경찰청장은 국경위와 장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금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